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 2주 동안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했던 산불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다행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이 원래 자주 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지난 이전에 났던 산불과 혹시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이번에 거의 2주간 산불이 이곳 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그 규모가 엄청났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네. 사실 이전과 비교하면 산불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습니다. 아하. 캘리포니아주 역대 최악의 산불 20개를 살펴보면요. 14만 에이커를 전소시켰거나 아니면 건물 500채 이상을 불태운 경우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 발생한 산불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북가주 소노마 카운티 킨케이드 산불이었는데요. 네. 7만 7천여 에이커가 불탔고요. 전소된 건물은 206채였습니다. 물론 피해가 크긴 큽니다만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최악의 산불 규모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네, 사상자 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10월 중순에 발생한 새들리지 산불로 50대 남성 1명이 심장마비 일으켜서 숨진 것 외에 그 후에 발생한 10개 이상의 산불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이 패러다이즈 마을을 집어삼킨 산불로 모두 86명이 숨졌죠. 완전히 그랬었구나. 재앙이었죠. 네, 물론 네. 그 당시 산불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이긴 했습니다만 10개 이상의 산불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번에는 산불 위험으로 따졌을 때 그 위험도가 아주 굉장히 높았다, 최고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면에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특히 LA를 중심으로 해서 역대급 강풍이 불었고요. 이례적으로 익스트림이 붙은 산불주의보가 발령되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 10월에 산불이 나는 건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이 시즌이 산불 시즌으로 꼽히죠. 그런데 남가주가 보통 그런 편이고요. 북가주의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서 산불이 많이 나진 않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북가주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기후 보였고요. 또 바람도 올해는 특히나 더 건조하고 강력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북가주와 남가주의 산불 위험이 다 높아졌고 실제로 북가주, 남가주 할 것 없이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국은 특히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북가주나 남가주 한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그럼 이 지역 소방국이 그곳에 지원을 나가는 편인데요. 그랬었어요. 네.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각 지역 소방국이 각자 이 산불이 난 지역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산불이요. 예년에 비해서 좀 크게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가 강제 단전이에요. 그렇죠. 전력회사들의.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산불 피해가 나면 그 지역 주민들만 사실 난리였습니다. 아니면 매캐한 연기로 숨쉬기 힘든 정도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강제 단전 조치로 산불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진 않았다 하더라도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요. 물론 한밤중에 자다 깨서 대피해야 하는 주민들과는 비할 바 못되지만요. 강제 단전 경고로 경고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대규모로 강제 단전이 실시가 돼서 사실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 못 틀고요. 단전으로 휴대전화 배터리도 바닥나서 이용 못하고요. 인터넷도 못 쓰다 보니까 불편한 게 더욱 더 커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북가주, 남가주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원인은 도대체 뭐였습니까? 네, 여러 요소가 다양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사실 바람은 많이 불었지만 온도가 그렇게까지 높게 치솟진 맞아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강제 단전도 미리 취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시설에 의해 스파크가 튀었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재해도 꼽히고요. 자동차 사고에 의한 그 불꽃이 튀어서 인재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산불 원인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나올 전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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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은 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요. 산불이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날씨할 때도 전해드렸는데 바람 굉장히 많이 불고 또 고온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할 위험이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절대 안심할 순 없겠는데요. 오히려 앞으로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후도 기후지만요.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건설에 붐이 일어난 것도 역시 산불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구 급증으로 주택이 새로 많이 건설됐는데 이 주택들 가운데 나무로 지어진 주택들은 산불에 취약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산불이 빠르게 번지는데 한몫한다는 평가입니다. 맞아요. 이에 더해서 최근 장비들 좋아진 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잡초 자르는 그 예초기 같은 것, 이런 장비 쓰다가 또 산불이 날 가능성도 제기됐고요. 이게 오히려 담배꽁초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어. 그 다음이 담배꽁초였습니다. 아무튼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인재로 인한 산불은 최대한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 톱질 같은 거 하다 보면 아주 정말 작은 불꽃 같은 거 불꽃 튈 때 팍 있잖아요. 튀죠. 근데 네, 네. 바짝 말라 있는 그런 건초 같은데 그게 튀면 확 탈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동차가 도망가다가 네네. 어디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또 불이 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이 인재로 인한 산불 그러면은 PG&E, 이 Pacific Gas and Electric이죠. 네. 이 시설에 의한 산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PG&E로 인해서 발생한 산불이 꽤 많죠. 네, 많습니다. 이 PG&E는 아시다시피 북가주에 전력 공급을 하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유틸리티 회사인데요. 네. 지난 6년간 PG&E의 전깃줄로 산불이 발생한 건 무려 1,500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래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PG&E 장비에 의한 산불이 1,500개 이상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지난 3일 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PG&E가 강제 단전은 물론 산불 자체에도 상당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킨케이드 산불도 PG&E 송전탑 인근에 점퍼 케이블이 망가진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 역시 현재 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모니터를 더 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대두됐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PG&E가 네. 그 시설을 교체하기 전에 이제 강제 단전을 실시한 거잖아요.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할까봐.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전 국민이 이 산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예방 교육을 받거나 그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PG&E가 낙후한 시설을 새로 교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는 동안 산불이 계속 나니까 더더욱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 중에 하나가 PG&E가 근처 나무들을 다 트림하는 겁니다. 다 벌목하는 어이구. 거예요. 네. 일단 전깃줄 주변에 나무가 없어도 음. 산불 발생을 훨씬 많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PG&E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보다 지금 실행에 옮기는 게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는 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계속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몇 년 동안. 네. 근데 이거 캘리포니아주가 이 산불에 이어서 이제 또 홍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건 USA Today가 어제 전한 내용인데요. US Army Corps of Engineers가 캘리포니아주 댐이 넘쳐서 홍수 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댐이 넘쳐서. 네, 모하비 리버 댐에 관해 액션을 취해야 할 가능성 현재는 낮음인데 이걸 높음으로 올렸습니다. 모하비 리버 댐은 모하비 사막에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150마일 이상 서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샌버나디노 바로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 댐이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기후가 요즘 워낙 극단적이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홍수가 난다는 거는 뭐 가뭄만 겪었지 저희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예전에 잠깐 동남부에서 살았을 때 거기가 이제 덥잖아요. 네.
뭐 20년 동안인가 한 번도 눈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폭설이 쏟아진 적이 있는데 시 전체, 주정부 전체에서 이 제설차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부 다 휴교령이 내려지고 네. 회사도 안 가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 안 내리는 곳에서 홍수가 나게 되면 피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댐으로 인해서 이 헤스페리아, 애플밸리, 빅토빌 그리고 바스토우 지역 강 인근 커뮤니티에 홍수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16,000여 명 주민들이 영향권에 드는 거고요. 이곳의 부동산 가치만 해도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피해가 상당할 테고요. 특히 140마일 떨어진 베이커 지역까지 물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모하비 댐 찾아보니까 이게 가깝네요. 네, 네. 네. 레이크 에로헤드 근처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아주 그렇게 또 댐이 큰 게 있는 줄 잘 몰랐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이게 너무 지금 낡아가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빨리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다가는 뭐 남과주 전체가 물바다가 되겠어요. 글쎄 말 네. 남가주에 남가주가 홍수가 난다 물바다가 된다는 거 누가 상상이나 한번 상상도 못한 얘기죠. 해봤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현실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